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13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혹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조만간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 영상 꼭 보고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는 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을 텐데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그냥 복잡해지네요. 심지어. 아마 이 영상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한국 뉴스를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한국도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14일간 2주일 동안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간의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꼭 지키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요. 내 자신의 건강,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가족분이 있으셔야죠. 이 경우에 한해서는 자가격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시설 격리로 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계 가족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가족관계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적인 업무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차원으로 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격리 면제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이라든 공무원, 그리고 비즈니스 차원으로 집안에 큰 일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격리 대상 제외의 신청서를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가 아닌 개인적인 가족 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용무 차원으로 한국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13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한국을 방문하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해외 여권 소지자, 예를 들면 캐나다 여권 소지자, 이렇게요. 이렇게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면은 이제 무비자 안 됩니다. 반드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설마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네요. 제가 여기 영사관, 토론토 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로 월요일부로 한국을 방문하는 분에 한해서는 모든 분들이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한 후에 48시간 이내로 내 건강에 코로나 증상이 없음을 증빙하는 의료시설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해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증세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해외여행, 고국 방문은 자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지금 꼭 가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금 미뤄서 가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은
비자 신청을 해서 발급받고 하는데도 물론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거주할 곳이 없는 분들은 시설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설 격리는 본인 부담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부담은 안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결정이 되면은 치료하는 그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설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래요. 그럼 14일간이면은 140만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뭐 걱정 없겠지만 저 같은 소시민 갑자기 소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시기는 여행을 다니고 고국 방문도 정말 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이 두 가지 제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 하고 영상을 담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이제는 시행하는구나 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꼭 비자 신청 영사관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제가 여기 이렇게 담아두겠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직접 하셔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잠정적인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구적인 시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정적인 때가 때이니만큼 한국 정부에서도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왜냐면 아마 뉴스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되는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제도의 시행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국민 보호 차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국민 시행 정책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고 있는 것들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요.